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아니 저러다가 과거 4달이 낸 아이 충격에 이어 금쪽이로 빙의된 내정자 낸 아이 유행어를 만들며 산뜻한 출발을 알린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배우 이진욱이 에스콰이어로 돌아왔죠. 첫 회를 3.7%로 시작하며 4화는 8.3%까지 올랐습니다. 분당 시청률은 10.2%까지 치솟으며 최근 부진한 드라마들 사이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4화에서 보여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에피소드에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스토리로 전개되어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보는 시청자들에겐 통쾌한 사이다 장면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1화부터 꽃미남 윤석훈이 이혼한 돌싱남으로 비춰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1화부터 4화까지 보여준 장면들을 기준으로 윤석훈이 이혼한 이유와 함께 5화 예고편의 스토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은 자신의 과거 영상을 보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영상을 바라보던 눈빛과는 다르게 아내의 환영이 나타나 나는 안 보고 싶냐고 묻는 말에 안 보고 싶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 윤석훈이 아내를 안 보고 싶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비춰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윤석훈이 임신 테스트기에 진한 2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며 임신에 대해 물어보았죠. 하지만 그 말에 당황한 듯 거짓말로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초에 이 둘은 딩크족으로 살자고 합의하고 결혼을 했었기에 아내는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지었음에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죠. 그리고 석훈의 다음 대사에서 그 심정을 비춰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성장 과정을 석훈에게 털어놓으며 영재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과거와 그로 인해 자신이 난독증에 걸려 고3을 3번 다녔다 말하며 엄마도 인간이고 인간은 잔인하리만큼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 말했죠. 효민은 인정하니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된다 말했는데요. 그 말에서 쿤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넸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아직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아직 마음이라며 말이죠. 결국 석훈의 전 아내가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한다는 말은 석훈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가졌음에도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울 정도인 상황은 마치 효민의 쌍둥이 언니인 효주가 청각 장애인인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이죠. 효민의 남자친구 한성찬은 효민의 집안과 배경만 쫓으며 자신의 자녀도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로 전부 다 보여줄 수 없다며 청혼을 했지만 효민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청혼을 거두며 헤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유전과 결함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말이죠. 윤석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이유, 늘 비서나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무언가 사정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장면들로 비춰졌죠.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연관된 아직 비춰지지 않은 사건의 영향 혹은 장애로 인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과거 또 다른 변호사 드라마인 굿파트너에서도 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장면이 있었죠. 저는 지하철 차부터 사요. 시간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입 변호사에게 차부터 사라는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결국 시간에 대해 철저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이 분명해 보이죠. 만약 장애로 인한 설정이 맞다면 쌍둥이 자매와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스토리를 보여주었던 미지의 서울과 똑같은 설정인 듯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호수와 쌍둥이 미래와 미지의 이야기와 같이 비슷한 스토리로 이어질까요? 결국 석훈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단순한 부유층의 생활 패턴이라기보다 석훈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석훈과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거부했던 전 아내가 동창생과 재혼한 이후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은 석훈이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죠. 석훈은 자신의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함께했던 아내는 아이를 원치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 것은 받아들이는 모습은 석훈에게 있는 신체적인 한계나 병이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머리로는
그래 그게 맞는 선택일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석훈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든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했을 테니 말이죠. 그렇기에 석훈은 아이를 학대하는 집안의 남성에게도 저런 악마 같은 놈도 부모가 되는데라며 자신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에 슬퍼하며 인영이가 나한테 왔으면 좋았을 거리라 말했죠. 혜씨를 자신의 아이처럼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은 단순한 애견인으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마치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하고 있는 듯한 깊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 사람은 부모가 되는 경험을 빼앗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윤석훈이 사건을 맡을 때마다 아이와 관련된 사건 혹은 부모의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유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화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에피소드에서도 의뢰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모가 될 수 없었던 자신의 절망감과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윤석훈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효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윤석훈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깊은 상실감을 발견하고 그를 향한 시선이 단순한 동경을 넘어 연민과 이해로 바뀌게 될 듯 보여지죠. 효민은 자신의 쌍둥이 언니 효주의 장애로 인해 생이별을 하게 된 경험과 남자친구와의 이별도 경험했기에 윤석훈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을 듯 보이죠. 이후 5회 예고편에선 리엔서 담당 변호사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한성찬인 것을 확인한 효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선임들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서 사건을 수임한 모습이었죠. 5화 예고편의 내용에선 청각장애인 언니의 부탁으로 사건을 맡은 내용이 공개되었죠. 하지만 재판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간 모습이었는데요. 당찬 모습의 효민은 사라지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며 결국 석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둘의 사이가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석훈을 유부남으로 착각하던 효민에게 석훈이 돌싱 고백을 하자 심쿵한 효민은 새로운 마음이 싹트게 된 듯 보입니다. 이처럼 에스콰이어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인물들의 깊은 내면과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윤석훈과 강효민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들의 변화가 드라마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